정치적 중립지대에 있는 한국은 항공우주 중개업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KF-21은 선진 전투기를 대표할 것이다. 이는 스트래퍼의 전략 분석 담당가인 로저 베이커가 한 말입니다. 미 유력 경제 잡지 포브스는 10일 한국의 KF-21이 판매될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를 꼽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주로 중동의 사건들과 정치 역사에 대해 쓰는 항공우주 관련 집필자인 폴 이드는 KF-21에 대한 성능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상황을 비추어 이 나라를 KF-21의 구매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바로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이라크입니다. 이즈는 먼저 KF-21은 정교하고 은밀한 4.5세대 제트기이지만 초기 버전은 내부 베이가 아닌 외부 하드포인트의 무기를 탑재할 것이기 때문에 5세대 F-35나 F-22만큼 은밀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의 비교적 낮은 가격과 정치적 배경 조건이 없는 것이 구매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블록 1 버전의 제트기는 공대공 임무만을 전담하는 항공 우수 전투기가 될 것이다. 반면 블록 2 버전은 지상 공격 기능도 갖춘 다중 역할 제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3년 이후 이라크 공군은 2014년 불명예스럽게 이라크의 3분의 1을 정복한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습에 주로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F-16 블록 51을 판매했고 이는 이라크 군대에서 가장 발달된 전투 폭격기라고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덜 정교하게 만들어진 러시아제 Su-25 공격기는 이라크가 IS에 대한 공습에 있어 전쟁 내내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IS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협의 유형을 고려할 때 이라크는 훨씬 더 진보된 KF-21보다 Su-25, 체코 L-159, 심지어 이미 수입해간 한국의 T-50과 같은 기본적인 공격기를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KF-21이 사용 가능할 때쯤 이라크의 F-16은 적어도 15년은 될 것이라면서 그때쯤이면 바그다드는 KF-21 전투기로 교체하고 경찰, 순찰, 영공방어를 위해 제한된 능력을 증강하면서 일부 KF-21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그러한 첨단 제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더 나은 국가를 증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래퍼의 전략 분석 담당 선임 부사장인 로저 베이커는 한국이 항공우주 중개업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KF-21이 성공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공급업체, 나아가 러시아나 중국 공급업체의 정치적 부담 없이 적당한 가격에 선진 전투기를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에 따르면 비록 몇 가지 제약이 있지만 몇 가지 요인이 이라크가 KF-21을 구입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라크가 미국의 우선순위를 전 세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군 병력의 대폭 감축이나 전면 철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커는 미국의 포스트 이라크는 대부분 내부 경제 및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저항 세력 관리를 위한 보급형 시스템과 무인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지역 역학이 글로벌 경쟁에 대해 스스로를 제압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라크는 터키와 이란의 증가하는 역량과 영향력을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들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는 한편 자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국내 능력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라크가 터키와 이란뿐만 아니라 아랍의 경쟁국들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집트와 요르단 같은 다른 세속적인 아랍 국가들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넓은 맥락에서 베이커는 그럼 KF-21과 같은 것은 어려운 이웃에서 더 강한 이라크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의 강대국들에 덜 의존하는 보다 독립적인 이라크의 이야기에 들어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맥락에 잘 들어맞는 지역 식민주의 역사가 없는 중간 강국으로서의 위치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봤습니다. 베이커는 핵심 과제에는 향후 10년간 이라크의 정치적 통합과 안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보다 안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과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라크도 KF-21과 같은 보다 현대적인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군사교육, 훈련, 물류, 정비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최근 호주와 전략 경제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중국이 더는 호주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8일 호주와 전략 경제 대화 중단을 선언한 중국의 행보를 분석한 기사에서 인내심이 옅어지자 중국은 호주에 경고 사격을 가했다며 중국은 호주를 벌줄 수 있는 경제 카드를 소진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푸단대의 국제관계학자 숭루정은 전략 경제 대화 중단은 양국 간 갈등이 화해하기 어려운 지점에 닿았음을 뜻한다며
중국은 경제 카드를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외교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송루정은 호주 정부 관계자의 홍콩 입국 금지나 외교관 추방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중국 황구시보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하는 미군 지원 주장을 거듭 주장하는 호주에 징벌적 보복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호주 언론에서는 중국 대사관 폐쇄를 모리슨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방침을 해외에 알리는 일종의 창구로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황구시보지의 후시진 편집장은 7일 사설에서 호주 내 일부 강경파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호주군이 전쟁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현지 언론도 이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징벌적인 보복 계획을 위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징벌적 보복 계획에는 호주군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에 개입하면 중국군은 보유한 장거리 스트라이크로 호주 국내의 군사시설이나 중요시설을 파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호 편집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비공식적인 형태로 호주에 전달함으로써 대만의 과격한 세력을 억제하고 그들이 리스크를 무릅쓰면서까지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호주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2015년 중국 기업에 99년간 빌려줬던 다윈항의 계약 재검토에 착수한 소식이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언론은 후 편집장의 사설에 대해 정부는 주호주 중국 대사를 불러 황구시보의 주장을 부인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대사가 이를 거부하면 호주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모두 폐쇄하라고 모리슨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호주 언론은 호주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국가의 대사는 즉각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구시보의 사설은 각국 언론이 일제히 다루었으며 특히 영국 언론은 장거리 스트라이크를 암시하는 중국에 맞서 호주는 취약한 호주 북부의 기지와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호주군의 기지는 인구가 많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중요시되는 북부에는 적극적인 기지가 적어 아직 비포장 도로가 있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취약한 인프라는 연료와 탄약을 기지로 운반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에 미군은 독자적으로 2억 달러를 투자해 다윈항에 연료 비축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취약한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호주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호주 북부의 기지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 역시 한국의 KF-21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모리스 행정부는 언론을 통한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